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이특과 맛깔난 요리로 사랑받는 청담동 요리 선생님 정미경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저도 이제 집에서 조금씩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 요리를 준비한다는 게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뭐 요리에 뭐 설거지까지 좀 손이 많이 가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네. 뭐 이제 요리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뭐 거의 주부의 마음이 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요리는 단순히 그 요리하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장 보고 또 준비하고 맞습니다. 나중에 사실 설거지까지 설거지가 그렇게 힘들어요. 몸이 움직이지가 않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공감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네. 그래서 제 결론은 네. 요리는 쉬워야 한다라는 결론이 또 맞아요. 서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말이죠. 네. 오늘 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혹시 없을까요? 있죠. 닭날개 풋마늘 때 조림. 요즘 풋마늘이 제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닭날개 풋마늘 때 조림하고 시금치 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게 그냥 손님 초대 요리로도 좀 가능한 요리인 것 같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이거 하나는 밥상이 풍족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밑반찬으로도 좋고요. 갑자기 손님이 이렇게 놀러 오시면은 손님 대접용으로 참 좋은 요리 바로 네. 닭날개 간장조림과 시금치전인데요. 네네. 일단 닭날개 간장조림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닭날개를 이렇게 중간에 칼집을 내주시네요.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게 되면 일단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름기가 바로 껍질 아래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기름기를 빼주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냄새 있죠. 그쵸, 예. 예, 그 냄새가 요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더 이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날개 하나당 이렇게 3번 정도, 정도. 예, 칼집을 넣어서 요거를 양념에 먼저 좀 재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 닭날개 칼집을 내게 되면요. 냄새도 잘 빠지고 기름기도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닭날개가 그 콜라겐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영양분이 좋아가지고 예. 날개 먹으면 바람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영양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냥 좋은 거 따로 챙겨 먹으려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하려고 나온 말 같아요. 못 먹게 하려고. 자, 여기 지금 간장에 생강을 넣어서 먼저 풀어주시고요. 예, 풀어서 잘 섞어주시고 후추도 약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맛 자체가 어우러지게 섞은 상태에서 닭날개를 집어넣고 버무려서 한 10분 정도 두도록 할 거예요. 생강과 후추는 또 냄새를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10분 정도 둔 다음에 조리를 하도록 할 거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채소 손질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 닭날개는 앉아서 혼자 먹게 되면 끊임없이 먹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닭날개하고 이제 같이 어느 정도 좀 비율이 맞아야지 사이즈가? 음식이 만들어졌을 때 보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너무 또 크면 부담스러우니까 한 4, 5cm 정도 사이즈로 토막을 쳐주세요. 지금은 제가 이게 이제 제철이어서 풋마늘 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꽈리고추를 활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마늘종 있잖아요. 마늘종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조금 두꺼운 부분이 약간 부담스럽다면 여기는 반 정도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요 하얀 부분만 제가 반으로 잘라볼게요. 근데 굳이 안 잘라주셔도 크게 괜찮아요. 먹어도 식감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마늘 특유의 이제 향이 나서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양념장을 먼저 섞어서 제가 네. 쓰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맛있는 양념장의 기본적인 비율이 간장과 설탕을 조림을 할 적에 3대2로 넣어주는 거예요. 3대2요? 예. 그러면 살짝 조금 달콤한 맛이 도는 짭짤한 맛이 되거든요. 이거는 술이에요. 그래서 뭐 청주나 아니면 소주 소주. 넣어주시고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 사실 간장 설탕으로 양념하는 건 대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본적인 그 비율만 좀 지켜주시면 요거는 그 많이 달지 않은 올리고당 조금 넣어주는데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양념이 좀 어우러지는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생강이에요. 생강 같이 좀 넣어주시고. 생강이 이 닭날개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네. 냄새를 또 확실히 또 잡아주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이 양념장 자체에도 생강이 또 들어갔을 때랑 아닐 때랑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납작 썰어서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다 된 건가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 모토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네요. 요리는 간단해야 된다. 그럼요. 네. 자, 그럼 이제 익히러 가보도록 할게요. 조리면 끝나는 거죠? 네네. 네. 일단 기름을.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 팬을 어느 정도 달궈주시고요. 선생님 이때 쓰는 기름은 네. 뭐 현미유 뭐 이런 것들이 좋나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칭으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기름들을 식용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식용유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볶음용으로 하는 거는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이 좀 그 발연점이 낮은 기름만 아니면 예, 올리브유, 뭐 참기름, 들기름만 제외한 나머지 기름은 전부 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요즘은 이제 나가서 마트에 사면 이렇게 부위별로만 딱 살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닭고기 하면은 그냥 닭으로 사가지고 집에서 토막 쳤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다 먹기 좋게 또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이제 부위별로 또 선호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날개로 하지만 사실은 봄 좋아하시는 분은 봄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닭봉도 맛있죠. 네네. 일단 이렇게 해서 닭을 먼저 익히게 되면은 익으면서 기름이 바깥으로 배어 나오게 되고 또 좋지 않은 냄새가 1차적으로 한번 날아가게 되는 거죠. 보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아까 그 생강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 생강 향이 날아가면서 그쵸. 잡내도 같이 잡아주고 날아가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냄새가 한번 날아가면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조리를 했을 때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경우에 나는 닭고기 샀는데 냉장고에 너무 오래 뒀더니 좀 냄새가 심한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우유에 이렇게 칼집 넣은 상태에서 한 뭐 30분 정도 재워두게 되면 훨씬 더 또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닭날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름을 빼주고 뺀 상태에 요건 이 기름은 쓰지 않아야 되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옆으로 옮겨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팬에다가는 아까 우리 마늘 준비해 놨었잖아요. 그걸로 향을 조금 더 낼게요. 그래서 어제 우리 볶음밥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이 너무 달궈지기 전에 탈 수 있으니까. 예, 향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게 낮은 온도인 상태에서 마늘을 넣고 먼저 볶아주는데 사실은 오늘 풋마늘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풋마늘대에서도 사실은 마늘 향이 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빼셔도 사실은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있으시면 넣어주시고 왜냐면 기름 향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노릇노릇한 느낌이 나게 되면 닭고기는 이미 익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풋마늘대를 넣고 한 번 더 섞으면서 향을 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전에 그러니까 살짝 볶던 안에 풋마늘에다가 지금 구워놨던 고기를 넣고 나서 설탕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넣어주셔야죠. 자, 그래서 양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끼얹어가면서 졸여주시면 끝이에요. 와, 이 풋마늘의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요것도 지금이 이제 딱 제철이거든요.
근데 풋마늘이 사실은 매운맛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넣어서 이렇게 익혔는데 나는 생마늘도 잘 먹고 알싸한 걸 좋아한다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다 나중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네요. 네, 덮밥처럼 이렇게 네.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요 양념 남으면 위에다가 조금 끼얹어가지고 닭고기 먹고. 당면 넣으면 찜닭 아닌가요? 약간 조금 다른 맛이긴 한데요. 여기 만약에 당면을 넣는다 그러면 한번 살만 거를 집어넣고 살짝만. 같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봤습니다. 가져가 볼게요. 그냥 맛있겠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닭날개는 항상 많은 분들이 튀겨서 드시거나 뭐 구워서 드시거나 하셔가지고 집에서 조금 요리하기가 뭔가 번거로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림으로 해서 또 드시면 쫀득한 식감 그대로 살리면서 드실 수 있거든요. 양념장 남은 것도 같이 부어주세요. 고급스럽네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닭날개 간장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건 누구나 받아 마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단짠단짠의 밥도둑, 네. 닭날개 간장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자, 이어서 시금치 전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금치로 주로 뭐 드셔보셨어요? 시금치는 뭐 시금치 무침으로 네.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통 시금치 무침 아니면 나물로 이제 많이 예. 드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시금치를 이용해서 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뿌리 있는 쪽은 잘라주시고요. 예, 이렇게 좀 잘게 잘라주시고 한 3등분 정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시금치 전으로 해도 네. 맛이 괜찮나요? 사실 이제 전 하면은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기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시금치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서 이 카로틴 성분이 원래 이제 기름하고 같이 섭취를 했을 때 좀 더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채소는 굉장히 많고 대신 밀가루 양은 최소화를 시켜서 접착제 역할만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금치를 굉장히 좀 넉넉하게 드실 수 있으면서 좀 더 시금치 특유의 맛은 그 고소한 맛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소한 맛까지 살려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시금치만 넣으면 조금 서운하니까 기름하고 같이 섭취해서 좋을 채소들을 제가 좀 더 준비를 했어요. 자, 팽이버섯은 단단한 뿌리 쪽만 좀 잘라주시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네. 뽀빠이가 힘을 내려면 네, 시금치를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예스럽네. 그래서 아니, 그만큼 이 시금치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시금치가 좋은데 아이들이 별로 안 먹는 채소 중에 하나여서 네. 이제 그렇게 계몽 만화처럼 뽀빠이가 이제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뽀빠이는 또 이상용 씨였었죠. 아. 어르신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요. 예. 당근도 있으면 뭐 채를 좀 썰어서 지금 실제로 이제 전이 붙여져서 익히는 시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근도 얇게. 얇게. 선생님 왼손잡이신데 네. 요리할 때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저는 안 불편한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익숙하거든요. 이게 요리 도구도 네. 오른손잡이에 많이 맞춰질 것 같아서. 그런 게 딱 하나 있어요. 가위. 아, 가위. 네, 그래서 가위만 제가 오른손으로 써요. 양손잡이시네요. 네. 양손잡이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재료를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에 그러면 같이 반죽을 만들어서 이제 버무릴 거거든요. 물, 오, 밀가루인가요? 예, 부침가루예요. 부침가루로? 네, 밀가루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좀 해주시고. 혹시 부침가루에 튀김가루 넣어서 좀 바삭하게 먹어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농도를 만드는데 보통 때 사용하는 전에 넣는 그러니까 재료에 비해서 좀 양이 적죠. 그죠? 그러게요. 예. 예. 왜냐하면 밀가루 양은 좀 줄이고 채소 양은 좀 넉넉히 하는 상태로 오늘 이제 부칠 거거든요. 그래서 자, 반죽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재료를 넣고 섞어주도록 할게요. 사실 평소에 뭐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네.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드시면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전으로 부쳐서 드시면 영양 흡수도 훨씬 더 좋아지고 좋고, 예. 그리고 좀 색다르잖아요. 아니면 뭐 시금치가 갑자기 좀 많은데 전부 다 국을 끓이기에는 좀 양이 너무 많다 이러면 뭐 나물도 해 드시고 국 끓여 드시고 이렇게 전도 한번 부쳐 드시고 이 시금치도 굉장히 또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전으로 부쳤을 때 그 국이나 아니면 나물로 드셨을 때랑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자, 이거 부치도록 해볼게요. 부치면 끝이죠? 그렇죠. 예. 이모님께서 네. 항상 방송 전에 종이랑 펜을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적는데 너무 많으면 네. 이 뜻이 너무 많은 날은 나 메모 안 하잖아 이러시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전부 다 레시피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 인터넷을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실 또 좀 예. 어려울 수 있죠. 자, 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 것 같아요? 기름 양 아닌가요? 일단 첫 번째는 네. 팬을 충분히 달굴 거. 달굴 거. 네. 그다음에 달군 상태에서 기름을 두르게 되면 네. 기름에 열이 올라오면서 기름 자체가 묽어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휘둘러지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적은 양으로도 전체적으로 다 펼쳐진 상태의 기름 위에 전을 부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팬은 조금 달군 상태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기름은 전체적으로 안 발려진 부분이 없이 전을 붙여서 밀가루 반죽 자체가 기름하고 닿지 않는 부분이 없어야 사실은 전은 맛있거든요. 굉장히 소량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전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건 기름 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야, 이왕 먹을 거 듬뿍 넣자. 근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또 나중에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갔을 때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재료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막 입에 묻고 막 그러는 거.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약간 이렇게 질척거린다 그럴까요? 네. 기름이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재료를 둥글게 펼쳐서 이때도 강한 불로 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센 불로 계속 구워주시는데 너무 탈 것 같으면 이제 그때는 조금 불 조절을 중간 불 정도로 일단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조금 줄여주세요. 이음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전이 형태가 안 잡힐 수 그러겠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간에 빈 공간이 없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다 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막 실패해가지고 막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엄마 이게 뭐야?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좀 접시 있잖아요. 네. 접시 같은 걸로 이제 살짝 이렇게 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이야, 완벽한데요? 이 상태에서 살짝 이제 누르면서 익혀줄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약간 조금 튀김, 네. 야채 튀김 같은 느낌처럼 만들어지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좀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좀 고른 맛이 나요. 이게 한번 뒤집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됐을 때 다 됐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뒤쪽을 익힌 시간에 반 정도 지나면 정도. 예, 뒤가 거의 위하고 비슷한 상태로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릇을 여기다 덮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쉽게. 빼셔도 되고. 정말 척척척척척 시원하게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드셔도 좋지만 사실 이제 기름기가 있으면 조금 느끼한 맛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간장 약간, 식초,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넣어서 초간장을 곁들이면 자, 이렇게 해서 시금치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삭하고 고소한 시금치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우리 집 밥도둑 닭날개 간장 조림, 더욱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닭날개에 칼집을 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닭 특유의 냄새와 기름기가 잘 빠진다는 사실. 바삭한 닭날개에
달콤 짭조름한 양념이 쏙쏙. 닭날개 간장조림으로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닭날개 간장조림과 시금치 채소전을 다시 살펴볼까요? 닭날개 간장조림은 우선 닭날개는 칼집을 여러 번 내주세요. 간장, 다진 생강, 후춧가루를 섞은 뒤 손질한 닭날개를 넣고 버무려 10분 정도 재워줍니다. 풋마늘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간장, 설탕, 청주, 후춧가루, 올리고당, 편선 생강을 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재운 닭날개를 넣어 센 불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다른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선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향채소의 향이 올라오면 손질한 풋마늘, 구운 닭날개, 양념장을 넣고 센 불에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닭날개 간장조림 완성! 시금치 채소전은 먼저 시금치는 뿌리 부분을 잘게 다진 뒤 줄기와 잎부분을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팽이버섯은 결대로 먹기 좋게 뜯어줍니다.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물, 부침가루를 섞은 뒤 손질한 시금치, 당근, 팽이버섯을 넣고 고루 버무려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간장, 식초를 섞어 초간장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넓게 펼쳐 올린 뒤 센 불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은 뒤 초간장을 곁들여주면 시금치 채소전 완성! 오늘의 요리, 닭날개 간장조림과 시금치 채소전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오늘은 손님 초대상으로도 참 좋은 닭날개 간장조림과 시금치전을 만들어봤는데요. 네. 그냥 여기서 올라오는 향들이 코끝을 너무 자극해서 그럼 전부터 한번 네네. 예, 이런 데가 맛있죠. 예. 우리가 시금치를 언제 이렇게 먹겠습니까? 그렇죠? 저 이렇게 먹으면 또 의외의 그 시금치의 또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향을 좋다. 네. 일반 다른 전보다도 네. 훨씬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이 시금치가 다네요. 그래요. 네, 우리가 뭐 김치전이라든지 해물전을 먹게 되면 이 가장자리가 가장 바삭바삭하고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시금치전은 여기 테두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바삭바삭해요. 그냥 한마디로 이 전은 달아요. 꿀 같아요, 정말. 아,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입맛을 살짝 돋아놨으니까 네. 닭날개 간장조림을 살이 정말 야들야들합니다. 아까 닭을 한번 이제 익혀주고 네. 그다음에 양념을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버무렸잖아요. 네. 일단 그래서 그런지 저기 안에도 양념이 싹 배 있어요. 맞아요. 겉돌지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닭고기보다 옆에 있는 풋마늘대를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밥만 있으면 네. 사실 닭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요 풋마늘대를 얹어서 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비벼 비벼서 드시면은 먹어도. 선생님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네. 너무 맛있고 건강한 음식만 먹다 보니까 네. 지금 그거 보이세요? 제 표정이 계속 밝아지고 네. 잠이 막 깨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피부도 너무 더 좋아지시는 것 더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고 역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또 몸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내일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내일도 맛있는 요리 네. 기대해 주세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기 채널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콩나물 당면 무침과 고소한 맛이 좋은 양파 콘치즈 기대 많이 해주세요.